엊그제죠.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는데요. 명동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서 인기 있는 라면, 과자 등만 들여놓은 편의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 판매량이 상당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명동 싹쓸이하고 있다. 뭐 K 푸드, K 패션 완전 싹쓸이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유통주, 음식료주,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 덕을 볼 수 있을지 기대도 됩니다.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어제 또 저희 출연자께 여쭤봤을 때는 뭐 이런 기대감 이미 반영된 것 같다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연구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근데 아직 뭐 너무 하루 돼가지고 뭐 이번 주부터 시작이었으니까 사실 이제 이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조금 두고 봐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왜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이렇게 좀 목을 매느냐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다른 국적 그리고 개별 관광객들 대비해서 객단가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와서 쓰고 가는 돈의 약 이제 개별 관광객들 대비 한 3배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실 이제 충성 고객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고. 큰손 고객님들이네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전통의 강자 채널이었었던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다양한 채널들에서 요 이제 유커라고 하는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좀 유치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대부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한국이 지금 이제 내수 소비가 좀 부진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본다고 하면 여전히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런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옴으로써 좀 이 내수 소비가 좀 하방이 지지되는 요인들까지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쓴 돈이 연간으로 한 20조 정도가 되고 아마 내년 기준으로는 요 수치가 한 30조 원 정도까지 이제 좀 올라갈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적게는 13조 원에서 많게는 이제 18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어떤 소매 판매 시장 640조라고 하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정부 이제 신정부 들어와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비롯한 추경안이 좀 산정된 부분들도 약 10조 원 정도의 어떤 그 규모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큰 폭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면세점 주식들 오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면세점 주식이 별로고 실제로 면세점에서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안 사고 그냥 명동에서 사는 건가요? 어떻게 됐길래 면세점들은 왜 안 오를까 예전보다 그리고 명품을 안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뀐 부분들이 가장 좀 큽니다. 패턴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사드가 지나고 코로나가 지나고 하면서 소비 패턴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면세점이 지금까지는 뭐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러는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통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이런 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파는 채널들이 굉장히 좀 이 각광을 받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뭐 면세점 말씀들을 이제 말씀을 이제 방금 해주셨지만 사실 면세점이 지금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은 저희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더라도 면세점을 이용하신 적은 사실은 굉장히 좀 손에 꼽으실 것 같거든요. 뭐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말씀들을 조금 하시고요. 그래서 공항점 같은 경우는 지금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조금 높은 편이고 시내점 같은 경우는 이제 따이공 대상 어떤 그 할인율이 올라가는 경쟁 심화 이슈가 좀 지속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면세점은 그렇기는 한데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랑 뭐 추석 연휴랑 하면서 백화점은 그래도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조금 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어떤 그 부합하는 채널로서 조금 뜨고는 있고요. 사실 과거에 어떻게 보시면 중국인 관광이 들어와서 어떤 그 특정 면세점과 연계된 쇼핑 위주의 일정만을 보통 이제 한국 관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을 이뤘었다면 이제는 사실 뭐 단체 관광객이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스마트해졌고 이제 쇼핑보다는 좀 다른 걸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특정 어떤 그 쇼핑 위주가 아니라 뭐 체험 중심, 컨텐츠 위주, 그러니까 이런 좀 구매 다양성 측면에서 백화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새로운 채널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백화점이 실제는 물건 파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의도 새로 생긴 백화점처럼 약간 컬처처럼 느껴지는 거를 제공하는 백화점들만 호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도시명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상품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는 곳이 아니라 뭔가 이제 뭐 체험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백화점들이 지금은 좀 전체 백화점 산업을 견인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성장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렇게 업을 하고 있는 백화점 주식을 잘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야 매출도 같이 일어날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백화점의 어떤 그 점포 전략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꼬집어서 현대백화점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굳이 뭐 이제 현대백화점의 어떤 그 더현대 같은 컨셉이 당연히 이제 저는 뭐 부합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뭐 비단 현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지금 전략을 또 쓰고 있고 또한 이 외국인 VIP를 조금 더 유치시켜서 본인들의 이제 매출을 조금 더 올리려는 노력들을 같이 좀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백화점 업이라고 하는 요 틀에서는 크게 이제 3사 간의 차이가 이제는 좀 뚜렷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해서는 또 이제 K푸드 유행이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뭐 기타 수출도 견인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렇게 음식료로 수출을 할 수 있었나 싶은 정도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열풍이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8월 수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뭐 라면 수출이 좀 견인을 하면서 음식료품이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오늘이 이제 이 9월 잠정치가 나왔지만 9월 실적도 굉장히 조금 양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뭐 단기적인 이런 성과라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그 이제 중심에는 라면 업체들의 어떤 그 노력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3분기 실적 자체도 이 라면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음식료 함께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수 소비가 부진한 모습들이 조금 워낙 좀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별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의 비중이 높거나 뭔가 이제 이런 내수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뭐 3분기까지도 조금 힘든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해외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뭐 방금 이제 라면 기업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좀 3분기에도 이 해외 매출 비중의 상승에 따라서 좀 호실적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런 이제 라면 주식이나 이런 같은 음식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패션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 유행이었다 갑자기 확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또 캐대언 나오면서 또 농심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 시클리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삼양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이 너무 계속 잘 팔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품 다변화 이런 걸로 해서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코로나 이후 코로나 시기에 당연히 뭐 이제 라면이 잘 팔렸었죠. 특히나 이제 불닭 같은 경우도 잘 팔렸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큰 채널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채널들을 뚫은 부분들이 가장 조금 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또 한 번 맛을 보면 이제 또 맛있다 보니까 계속 좀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이전에는 그러면은 월마트나 코스트코에 못 들어갔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채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한인마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시안푸드를 주로 담당하는 식료품점 요런 적으로만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만 들어갔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익히 이야기하는 뭐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메인스트림 채널은 사실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그들도 부담면이 좀 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입점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아무리 제품력이 좋더라도 접근성 측면에선 사실 좀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 게 저는 좀 큰 요인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불닭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지속성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로 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리포트 내셨던 것들로 해서 봤을 때 농심은 뭔가 조금 더 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 관점이 약간 바뀌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지금 수출하고 있는 삼양, 농심 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라면 하면 3사를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농심도 잘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삼양식품이 좀 치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성에 안 찰 뿐이지 절대적인 뭐 성장성이라든지 과거에 보였었던 퍼포먼스를 좀 기록을 해본다면 충분히 농심도 이제 상황을 반전할 만한 그런 카드는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오뚜기인 것 같고요.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앞선 두 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내수 비중이 굉장히 조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조금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양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에 밀양 2공장이 완공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또 캐파가 한 40%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좀 수출 성장세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여전히 좀 변함없이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신라면 툰바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이제 채널로 좀 입점을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와의 어떤 콜라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좀 알릴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뚜기는 좀 전사적인 역량을 좀 이렇게 글로벌 사업으로 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오뚜기가 제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회사로 뭐 유명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착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좀 해외에 알려야 되는데 해외에 알려야 되는 너무 건가요? 이제 국내 사람들만 국내에서만 알고 있어서. 조금 더 해외가 이렇게 해외 확장이 좀 필요한 그럼 시점인 보통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수출이라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 뭐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있으면 어느 쪽에 제일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지역에서 고르게 성장은 나오고는 있어요. 고르게. 네, 고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화장품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서구권 위주로 이제 지금은 좀 성장이 막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의 수출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일본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 일변도였었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국가를 다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서구권 시장에서도 이제 K푸드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성장세는 이제 서구권 위주로 다만 이제 이런 성장세는 좀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라면의 경쟁이 원래는 일본, 니신 뭐 이런 라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경쟁에서는 이미 삼양라면이 다 이제 이긴 상태가 된 건가요?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사실은 삼양라면, 그러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 메인인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이 어떻게 보면 전체 라면 시장에서 뭐 조금의 비중을 갖고 있는 볶음면 카테고리, 그 볶음면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니치한 마켓에서 지금까지 성공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시장 지위를 놓고 보면 여전히 일본 업체들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그들은 이미 채널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널적인 업사이드는 지금 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너무 이제 범용성 제품을 좀 특히나 이제 매스 위주의 좀 제품을 내다 보니까 좀
지금 이제 미국 소비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에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뭐 농심이나 삼양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라인업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니치했었고 여기에 이제 채널적인 저희가 좀 뚫어나갈 수 있는 채널적인 업사이드가 아직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성장할 만한 여력은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 라면하고 한국 라면하고 글로벌하게 보면 두 군데 정도 보이고 그다음에 태국 정도 라면들 조금 있잖아요. 그게 다 아닌가요? 뭐 또 미국이나 서양 라면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동양 라면인데 그 중에서 포션이 지금 불닭볶음면, 볶음면 중에 또 매운 거에 굉장히 니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난리가 났잖아요. 수출이 뭐 반도체라고 그러고 막 뭐 붉은 반도체, 검은 반도체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니치라면 이 시장이 이렇게 크다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제 유통망만 더 뚫으면 더 확장성이 되게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또 이제 지금의 소비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끓여 먹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국물 라면 또 봉지 라면은 사실 시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빠집니다. 근데 이제 요 자리를 이제 뭐 봉지면이 아닌 컵라면, 용기면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그 스타일의 끓여 먹는 이제 국물 라면이 아니라 이제 볶음면 위주로의 좀 시프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지금의 어떤 글로벌 라면 산업의 트렌드라고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카테고리에서만큼은 사실 삼양이 좀 독보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업사이드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지금 일본 업체들과의 일본 내에서의 협력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로 뭔가 새로운 기회들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게도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일본은 뭐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제품 표시 측면에서 굉장한 이 높은 기준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그게 많거든요. 포장지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어. 그림도 똑같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뭐 어떤 그 위생청이나 뭐 현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 기준치가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요 기준치에 맞춘 제품들이 성공을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정말 글로벌 어디에 내놔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준치를 좀 가지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 전역에서 이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제품을 내도 먹히지 않고 있고 굉장히 이제 소비 침체 때문에 싼 제품만 좀 찾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일본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 프리미엄 전략이 조금 먹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시장에서는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선점을 하느냐,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제 K푸드가 좀 현지 업체들과의 이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점에서는 측면에서는 좀 일본 시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 식품주 안에서 제일 주목하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뭐 단연 사실은 이제 삼양식품일 단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진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회사가 뭐 2분기까지는 진짜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았었습니다. 정말 캐파가 한정이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월부터는 이 공장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돌아갔고 9월부터는 이제 굉장히 공장의 가동률이 가속도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상반기와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실적을 좀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 이제 내후년 1월이 되면 또 중국 현지 공장까지 좀 지어지는 그런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선호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